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지도는 계속 하락하고 경제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인플레 상승 때문에, 물가 상승 때문에 재작년에 갔을 때보다 지금 3배, 4배 올랐다고 합니다. 와, 엄청 많이 올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볼 때 단독주택 약 120평짜리 집이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아주 한인타운에서 좀 떨어져 있는 미국 부자 마을이었는데도 45만 불이면 아주 2층짜리 집을, 정원까지 갖춰져 있는 집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 단지가 하나 있는, 주택이 하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산층보다 더 높은 그런 단지였습니다. 단독주택 단지였는데 참 정말 아름답게 꾸려져 있고 예쁜 집이었는데 그때 40만 불, 비싸봐야 45만 불인데 40만 불만 주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집이 100만 불 주고도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집을 사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고 직접 현지에 있는 분이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우리나라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그만큼 인플레 상승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집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 또한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10명 중 7명 물가 상승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고 바이든 정부의 이 경제 정책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일자리가 차고 넘쳐나서 너무나도 좋은 일자리가 많아서 오히려 그게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일자리는 고사하고 그리고 이 고물가, 물가 상승 때문에 지금 아우성이 일어났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내년이면 바이든 행정부 제 중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고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중국뿐만 아니라 푸틴까지 지금 애를 먹이고 있고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중동, 이란과 이스라엘, 시리아 그리고 북한 문제까지 어느 곳 하나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도 강력 반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푸틴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반발했던 걸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바이든 행정부 또 바이든 대통령은 좀 만만한 것 같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과 비슷한 전략적 인내라고 할까요? 북한의 핵 문제도 지금 말로만 앵무새처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김여정이 미국산 앵무새라고 했는데 말을 바꿔 한다면 이 앵무새처럼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입니다. 외교적으로, 대화로, 평화적으로 뭘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 문제는 이쯤 하고 중국 정말 이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중국, 남중국해에서 국초음속 미사일 실험 발사를 또다시 감행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 7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국초음속 미사일을 실험 발사한 것으로 드러나 미국이 경악하고 있으며 중국의 국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으로 파이낸셜 FT죠. 21일 보도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이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기동우주선인 국초음속 활공 차량을 이용해 남중국해 상공에 국초음속 미사일 발사한 것을 미국 정보당이 확인하고 무척 당황해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 미국은 중국은 이 국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서 성공을 했는데 미국은 지금 한 번은 성공하고 또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미 국무부 발표가 있었는데 이처럼 지금 국초음속은 이 요격 미사일로도 요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이나 아니면 MD 체계, 미국의 MD 체계, 미사일 방어 체계에 가지고는 방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가지도 못하죠. 너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이 국초음속 미사일에 바로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자, 중국 이쯤 되면 만에 하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의 군사력이 움직인다면, 즉 미국의 군사력이 직접 투입이 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그런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코 미국은 함부로 이 대만 통일, 즉 중국 정부의 대만 통일에 관여하지 못할 거다. 말로만 저렇게 큰 소리 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국민들 속에서는 바이든 정부나 바이든 대통령을 초청하지 말자. 즉 내년에 있을 동계올림픽, 내년 2월에 있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오히려 초청하지 말자. 왜 우리가 초청해야 되냐? 이런 여론이 지금 비등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차라리 초청을 하게 됐을 때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사절단이나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다면 오히려 초청하지 않은 것만 못하기 때문에 아마 중국 공산당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거나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제 테니스 스타인 이 퐁수아이, 복식에서는 테니스 윈블던 경기에서 1등을 했던 선수라고 합니다. 2013, 2014년대 1등을 한 선수이고 테니스계에서 주목받는 여성 테니스 선수인데 이 테니스 선수 퐁수아이 선수가 장가이라는 부총리한테서부터 여러 차례 몇 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를 했습니다. 부총리가 자기 집에 초청해 놔가지고 뭐 음식도 대접하면서 그리고 성폭력을 하는데 이 연약한 여성이 그것도 중국의 부총리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집에까지 데려다가 이렇게 하는데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 부총리는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부총리직에서 은퇴했는데 그래서 이 퐁수아이는 아마 SNS에 억울하게 당했던 사연을 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씻자마자 퐁수아이는 행방불명 됐던 것입니다. 내년 동계올림픽까지 이 영향이 미칠 것을 계산한 이 퐁수아이, 그래서 바올림픽위원회 위원장하고 통화할 일이 뭐 있어요? 이게 더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보기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일반 퐁수아이 선수가 바우 올림픽위원장한테 전화하면서 나 안전해, 나 집에 잘 있고 난 그냥 좀 쉬고 싶다, 그냥 내 사생활 좀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야, 참 차라리 바우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나 아니면 국제 테니스 협회에서 퐁수아이 선수를 한번 초청해 보면 바로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옥류당했다 나왔다는 것, 가택연금이겠죠. 가택연금이나 아니면 옥류당하고 협박을 당하거나 한 것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북한에 끌려갔는지 자기 발로 간지는 모르지만 그 TV 방송 모란봉 클럽에도 나왔던 그 여성분 있죠. 탈북민 여성분. 포렇게 맞아서 몽들어온 걸 다 화장으로 지우고 나와서 자기가 마치도 조국의 품을 찾아왔다고 TV에 나왔던 그 여성분이 생각납니다. 이름은 이제 다 잊어버려서 생각도 안 나지만 중국 공산당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이건 공산당 독재, 일당 독재 국가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탄압하고 싶으면 세무조사나 하겠죠, 여러분. 세무조사 하든지 아니면 개인 뭐 잘못 탈탈 털어서 경찰이 개입하든 검찰이 개입하든 이렇게 나지만 이렇게 선수를 이 SNS에 성폭행 당했다고 올려놓은 선수를 옥류하거나 가택연금 시킨다면 이거 아마 나라 정말 정권이 뒤집어질 일일 겁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물론 뭐 우리도 지금 좌파 독재라고 하면서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노골적으로 하지 못하고 윤석열 검찰 전 총장 때 쫓아내듯이 우리 검찰총장님 하던 사람 그냥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하더니 내쫓은, 여러분 다 봤잖아요, 우리도.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옥류시키고 가택연금 시키진 못하죠. 국제사회가 퐁수아이 선수가 올림픽위원장과 국제올림픽위원장하고 통화하는 걸 보고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고 안전하다는 것을 이제 확인한 것만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